안녕하세요. 대여배 이경민입니다. 한일 단조입니다. 푸틴이 또 푸틴했습니다. 핵폭탄급 행동을 했는데요. 정말 핵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한일 단조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최근 한일 단조 거래 흐름 동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일 단조 주가와 거래량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11월 20일 개장과 동시에 한일 단조 주가가 전일 대비 13% 상승을 하면서 2,950원에 또 거래를 되면서 오늘의 거래량이 전일보다 거의 300% 급증을 하면서 최근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푸틴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 교리 개정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최근 핵 무기 사용 교리를 개정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 확대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게 이 같은 급등을 초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핵 교리 개정. 단순히 교리를 개정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위협적일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핵 보유국 간의 충돌이나 자국의 영토에 심각한 위협을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기존의 교리가 이랬다면 이제 개정된 교리에서는 비핵 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것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핵무기를 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겨냥한 얘기도 되겠고, 동맹국들을 공격할 때에도 핵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교리 반려는 언제부터 되느냐? 바로 정말 가까운 시일입니다. 바로 어제 11월 19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을 조금 설설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그간의 미국이 자제해온 군사적 조치를 해제한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같은 대응이 러시아가 핵 위협으로 이것을 간주하면서 핵 무기 사용 범위를 넓혀서 위협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 상당히 또 위태롭습니다. 핵 교리 개정이라는 이 무거운 말이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확대하게 되면서 핵 전쟁의 위험성을 커지게 야기시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이게 전쟁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억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핵 조건 사용을 완화하게 된다는 것은 핵무기 사용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이것은 국제사회 우려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지역적 갈등을 넘어서는 이제 전쟁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핵 위협으로 이제 확산될 위험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위태로운 형국이만큼 최근 한일 단조가 주가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는 이유. 이 같은 푸틴의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푸틴의 핵무기 사용 조건 완화 발표와 함께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이 불안 자체는 방산과 같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일 단조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가 지금 주가 상승과 거래량 급증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일단조는 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4.0% 상승을 했는데 이게 또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또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일단조의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매출이 좀 증가한 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매출 증가폭이 조금 다소 줄기는 했지만 이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주가 상승의 여력도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고요. 곁들여서 한일단조의 법인세와 세금 부분을 보게 돼도 법인세 납부액이 꽤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효세율이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회사가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경영 안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만 또 운영 구조만 또 놓고 봤을 때 지금 한일단조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푸틴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가운데 주가 상승과 거래량 급증은 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의 급등과 함께 주가 상승의 이유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불안정성과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에는 한일단조의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푸틴의 핵무기 사용 조건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은 앞으로 이제 정말 몇 달간, 몇 년 동안 또 계속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지역적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는 한 아무래도 지금의 흐름상 방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이슈 다음 시간에도 발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